채소와 과일,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절로 살이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이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몸은 왜 이렇게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된 건가요? 우리 몸은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옛날 생활을 이제 돌이켜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난 것을 정말 소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리고 쉼없이 움직여서 먹을 것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공식품, 배달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줄었죠. 우리 몸은 상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해독해야 할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생활 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미세먼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들도 우리 몸이 다 해독해야 되는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독소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도 숨쉬고 소화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몸 밖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피부로 들어오고 코로 흡입하는 모든 것들이 해독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미세먼지, 폐포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게 되고 그것이 다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어떤 거냐고 이제 물으시면 산에 불이 나잖아요. 저희가 뭐 건조할 때 산불주의보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큰 불은 어떻게든 끄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잔불이 남아서 잔잔잔잔하게 잔불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타고 있다가 어느 날 큰 불로 번지거든요. 이 잔불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큰 불이 돼서 누구나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 당뇨, 암, 치매,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암 같은 주요 질병들을 식단으로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영양학의 그랑프리라고 말씀드리는 차이나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 스터디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콜린 캠벨 교수님께서 1980년대에 중국의 모든 도시, 농촌과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든 도시와 연계돼가지고 20년간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만성질병과의 연관성을 두고 연구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접하는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높았고요. 식물성 섭취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이제는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농촌의 식습관, 생활습관과 도시의 식습관, 생활습관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채소와 과일, 이런 자연식 식물을 많이 먹은 그룹들에서 암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꽤 있고요. 그 심장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짠 음식을 먹은 지역에서 부카렐리아 연구가 대표적인데요. 핀란드의 부카렐리아 지역이 심장병 사망률로 엄청나게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나서서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을 합니다. 짜고 기름진 동물성 식품과 소금 섭취를 확연히 줄여서 식물성 식품으로 이제 많이 전환해서 먹는 걸 하고요. 흡연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금연을 운동을 많이 해서 획기적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채소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요. 우리가 몸의 해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독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물질은 간을 대부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요. 간의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채소의 미량영양소랑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들을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내는데 이 물질이 장의 벽을 매우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소가 장벽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재흡수돼서 온 몸을 돌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외에 다른 인공적인 가공식품들은 유해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우세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소는 직접 또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유전에서 온다고 하는데 채소 해독식으로 암, 당뇨, 치매 예방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후생 유전학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받은 유전 염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는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에 식습관이 있고요. 이 식습관이 좋은 쌍둥이 형제의 예를 들면 유전자 배열이 거의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해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단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를 발현해서 질병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의 긴 수명 동안의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가 50이 되면 항암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암 환자든지 아니든지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이제 투병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쭈고 싶어요. 만약에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오늘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식습관을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가요? 만약에 채소 위주로 정말 클린하게 잘 드시고 계신다면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 습관이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각종 첨가물이든 배달과 외식으로 많은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계신다면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하거든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면역력이랑 같이 이 암세포를 잘 죽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면도 부족하고 식습관도 좋지 않고 운동도 안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면역력이 시소가 기울게 됩니다. 암세포가 자라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진단받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 또 큰 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습관, 특히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해독식으로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고3 때 80kg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80 몇 킬로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팔자를 찍으니까 정말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앞에 7자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고 불안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건가. 그때 정말 지방세포에 엄청난 위력을 느꼈습니다. 무한정 확장될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저거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 다이어트가 유행하면 유행하는 다이어트마다 식재료를 바꿔가면서 먹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덴마크 다이어트의 중심이었던 자몽과 계란 조합을 싫어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끝내면 살이 빠진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요요가 너무 무섭게 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 살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음 끼니를 먹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식습관의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먹으면서도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평생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입맛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식으로 돌아와서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살이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러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초고령 사회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근력과 연금은 최대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근력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좋은 단백질과 좋은 채소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채소를 모든 식단에서 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고요. 중요한 것은 채소 먹고 굉장히 허기질 수가 있어요. 채소만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만 드시면 안 되고요. 두부, 병아리콩, 콩 이런 단백질들 많이 첨가하시면 좋고 저는 후무스 많이 먹었거든요. 후무스가 올리브오일이랑 병아리콩이랑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인데 포만감이 은근히 높습니다. 요새 마분자로 많이 하실 텐데요. 결국은 덜 먹는 것이 살이 빠지는 길이거든요. 채소랑 건강한 단백질, 지방으로 포만감을 잘 유지하셔서 운동과 결합하신다면 살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지만 몰랐던 채소의 효능, 효과를 한 권에 다 녹여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채소를 정말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사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책을 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 건강한 생활습관, 채소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수면, 마음가짐 또 친밀한 인간관계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